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단기매매증권이 몇 개 더 있네요. 그쵸? 12번 했죠? 13번 해볼까요? 우리 13번. 319페이지입니다. 13번 볼게요. 다음은 주 3일의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1년 8월 1일 거래에 대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그쵸? 얼마나 잘 팔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처분 손익 하면 항상 뭘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찾아야 된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그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자, 5월 1일 날 보니까 취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쵸? 주식 1000주를 한 주에 5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50만 5천원을 지급했대요. 이게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계산해야 되죠? 얘는 수수료 비용 따로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 취득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이에요? 50만 5천 원이에요? 50만 원이죠. 취득가액은 5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했죠. 8월 1일에 위주식을 한 주당 700원에 처분하고 라고 그랬죠. 몇 주나 처분했어요? 1000개 다 처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70만 원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한 69만 원을 보통 예금에 수령했대요. 그럼 처분가액은 70만 원이에요? 69만 원이에요? 69만 원이죠? 69만 원. 만 원을 뺀 거. 얼마짜리를? 아니 얼마짜리였어요? 장부가액 얼마예요? 50만 원짜리였죠? 5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69만 원에 판 거예요. 맞죠? 69만 원. 그래서 처분손익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분이익이 19만 원 나와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정선적인 흐름이고 분계로 빨리 한번 해볼게요. 분계. 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분계. 자,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얼마 나갔어요? 현금 50만 5천 원이 나갔죠? 수수료까지 50만 5천 원. 단기 매매 증권은요?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5천 원은 따로 뭐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처분할 때 이거 며칠이에요? 5월 1일이죠. 5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처분할 때 8월 1일은요.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빠져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이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부가액으로. 그렇죠? 그리고 처분가액은 보통 예금인가요? 현금인가요? 보통 예금이에요. 네. 얼마 들어온다? 69만 원 바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 원 빠진 실제 들어온 돈만. 그러면 요 차액이 뭐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분계도 처음엔 해보시고요. 분계가 너 이제 익숙하다 보면 이제 바로 구하실 수도 있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처분 시 처분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처분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한 장 넘겨볼까요? 14번. 14번 주 3일은 2020년 12월 1일에 10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100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2021년 1월 31일 그 다음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말에 80만 원에 처분했대요.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인데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항상 뭘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이죠. 처분가액은 얼마예요? 80만 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분은 한 금액은 80만 원이죠. 근데 얼마짜리를 처분했냐가 중요한데 거기 단 보시면 괄호에 2020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90만 원이래요. 자, 이랬을 경우에 처분 손익은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지우는 동안에.
자, 문제는요. 이 문제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그쵸? 취득을 언제 했어요? 12월 1일 날 했죠. X 2001년인가요? 2000 X1년 12월 1일 날 취득했죠. 1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뭐 현금이라고 할까요? 현금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처분을 언제 했어요? 1월 2000X2년 1월 30일 날 처분했지만 중요한 건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말이 들어 있었잖아. 그렇죠?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가하면요. 공정가치가 9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90만 원, 100만 원이랑 90만 원을 비교해야겠죠. 장부가액 100만 원, 시가 90만 원. 그러면 10만 원만큼 다운시켜줘야 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을 10만 원만큼 빼줘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을 10만 원만큼 다운시켜주고 얘는 평가 손실이 나와야 돼. 그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평가 손실. 평가 손실 10만 나와주고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부가액이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90만 원이. 장부가액이 중간에 평가돼서 바뀌어요. 그러면은 처분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을 빼줘야 되는데 얼마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90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90을 빼줘야 되고. 그리고 비교되는 처분가액은 현금인가요? 뭐 현금이든 뭐든. 그럼 얼마에 처분했다? 80에 처분했나요? 비교되는 게 9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 처분 손실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할 땐 100만 원이었지만 중간에 평가를 한번 하잖아요. 장부가액이 얼마로 바뀐다는 거예요. 90만 원으로 바뀌고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은 1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에 샀다가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0만 원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총 보면. 근데 그 손실을 어떻게 나눠 먹었어요? 평가에서 10만 원은 벌써 먹고 여기서 먹고 그렇죠? 평가에서 손실을 여기서 먹고 그다음에 처분할 때는 10만 원만 손실을 본 거예요. 어쨌든 손실은 뭐예요? 20만 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중간에 기말에 평가하면 장부가액이 바뀐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냐라는 문제 아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였죠. 중간에 평가하면 장부가액이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부가액은 그냥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장부가액이라고. 장부에 지금 현재 적혀 있는 가액. 아니요, 처분 손익이니까 이때를 물어본 거 이때 처분 시점에 10만 원. 처분 시점에 처분 손실 10만 원. 평가 손실은 2000X 1년에 있는 거고. 처분 시점의 손실은 얼마? 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어. 요게 이제 여러분 요게 조금 이따 제가 매도 가는 증권하고 이제 비교해 드릴 텐데 요게 이제 매도 가는 증권이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어찌 보면 당연한 거 당연하게 생각되듯이 일단 딱 요게 픽스가 돼야 돼요. 매도 가는 증권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처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요거 단순한 거지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100만 원을 취득했고 평가하면은 장부가액이 바뀌어요. 90만 원. 그러니까 얘는 100만 원을 취득했고 이때 공정 가치가 90이 되니까 10만 원 빼주고 단기 매매 증권은 90이 된 상태에서 처분을 하니까 장부가액 90과 처분가액 80 비교돼서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나오고. 조금 이따 이제 매도 가는 증권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거 하기 전에 15번 마지막으로 우리 15번
다음은 주 3일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거래 내용이다. 기말결산 시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라는 거는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이익과 비용, 수익과 아니 비용과 손실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비용과 손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손실 계산하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 한번 분개해 보시겠어요? 나온 김에 한번 이 세 개 분개 딱 해보세요. 12월 1일, 12월 15일, 12월 31일 두 개. 취득, 처분, 평가. 똑같은 거네. 취득, 처분, 평가.
자, 볼까요? 12월 1일은 취득이죠? 취득을 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를 따라야 될 거고요. 2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하나에 얼마에 주고 취득한 거예요? 8,000원이라고 돼 있죠. 주당 8,000원. 그리고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액면 5,000원이라는 정보가 있네요. 그렇죠? 이 액면이라는 말은요. 주식은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에서 액면가액을 항상 적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요. 이 액면가액은 액면이 뭐예요? 액면. 한자로 액면. 액면은 얼굴을 액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면자는 이 얼굴 면자고 액은 이만 액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면은 말 그대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증권의 액면은 뭐예요? 겉면을 말하는 거예요. 겉면.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액면가액인 거.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예요. 액면가액과 주식의 가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주식의 가치와 액면가액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순간 다 망해요. 주식의 가치와 액면가액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예요 지금? 8만 원 하나요? 액면가액 얼마예요? 관심 있어요? 관심 없죠? SK하이닉스 얼마예요? 액면가액. 아는 사람 있어요?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액면가액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가에. 주가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액면가액이 높으면 주가가 높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액면가액은 상법에 따라서 처음에 찍어낼 때 그냥 정관에 등기할 때 얼마예요? 라고 한 금액에 불과한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식의 가치와는. 그러니까 액면가액으로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액면가액은 나중에 사채와 주식할 때 그때 이제 발행할 때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렇게 취득할 때 이럴 때는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액면가액 5,000원은 쓸 데가 있는 정보다 없는 정보다. 전혀 쓸 데 없는 정보예요. 그냥 헷갈리라고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 한번 헷갈려 봐라라고 주는 거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주식을 취득할 때 액면가액 정보는요 아무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무시 아시겠죠? 주식을 취득할 때 액면가액 정보는 그냥 무시 보지도 마세요. 그쵸? 액면가액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냥 8,000원에 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에 8,000원에 산 거예요. 몇 주를? 200주를. 그쵸? 200개를. 8,000원에 200개 샀으니까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얼마예요? 160만 원인가? 160만 원을 현금이에요? 지금 110만 원을 취득을 한 거예요. 200주. 200주 단가는 8,000원. 그다음에 처분했죠? 위 주식 중 100주를 만 원에 처분하고 얼마짜리인데요? 한 주에. 얼마짜리였어요? 장부에 8,000원이었죠? 얼마에 팔았어요? 만 원에 팔았죠? 2,000원씩 잘 팔았네. 100주나 팔았으니까 20만 원 처분 이익 맞나요? 10월 15일 처분해 볼까요? 처분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을 빼야겠죠? 단기 매매 증권을 빼야 되는데 몇 주 팔았죠? 100주 절반이네요. 그렇죠? 절반이면 80만 원. 그 처분가액은 현금이에요. 지금 만 원씩 팔았으니까 100만 원. 그렇죠? 8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죠. 20만 원이고 20만 원의 처분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손익계산서를 간다는 의미예요. 얘가 손익계산서로 간다. 그 다음에 31일 날 평가해야겠죠. 31일 날 우리 몇 주 들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100주 팔아 먹었으니까 100주 있고 단가는 여전히 8,000원일 거예요. 그렇죠? 평가할 때 공정가치 알아야 됐죠? 공정가치 주당 7,000원이래요. 나는 8,000원에 들고 있는데 7,000원이래. 1,000원씩 기분이 안 좋죠? 몇 주? 100주 들고 있으니까 10만 원치가 기분이 안 좋아요. 총.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을 까줘야 돼. 단기 매매 증권을 10만 원치만큼 까줘야 돼요. 여기는 뭐가 나온다?
평가 손실이 나와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영업 외 비용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렇죠? 다 됐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바가 뭐예요?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결과를 물어봤다. 그러면 모든 분기에서 수익과 비용만 찾아내면 돼요. 수익 있어요? 있죠? 비용은 그러니까 20만 원 수익이고 10만 원이 손실이면 순액으로는 1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맞죠? 10만 원만큼 이익.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충분히 연습했죠.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필수 분계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객관식 문제를 하든지 요 흐름을 분계로 일단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분계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거의 같은 선의 문제가 나오니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딱 들어가면 15분 만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미루지만 잠시 쉬었다가 4교시는 쭉 갈게요. 괜찮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